박태준 씨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웹툰, 외모지상주의를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유명한 웹툰 작가입니다. 부동산 유튜브 채널인데 왜 갑자기 웹툰 작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박태준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왜 제가 이분을 분석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박태준 씨는 네이버 웹툰 작가로 시작해 웹툰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업계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농담식이지만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라 건물지상주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단순한 자산가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간 전략가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제2의 박태준 씨와 같이 되려면 어떤 부동산 매입 전략을 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박태준 씨가 가진 세 채의 건물을 중심으로 말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박태준 씨의 건물 중 첫 번째 건물은 바로 송파동의 건물입니다. 2007년에 직접 부동산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약 25억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송파는 강남에 비해 평가가 좀 낮았고 지하철 9호선도 개통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곽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9호선 교통망이 확장이 됐고 특히 석촌호수를 따라 속리단길 같은 상권이 발달하면서 이 근방의 건물의 시세는 크게 오르게 됩니다. 현재 시세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0억 원 이상이 됐고 지금 만약 판다고 하면 단순 시세 차익만 15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하신 투자여서 그런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입지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그나마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020년에 매입한 가로수길 건물입니다. 대지 154평, 연면적 72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약 200억 원 초반대에 거래되었습니다. 가로수길 시세를 봤을 때 그때 당시 상대적으로 정말 저렴하게 거래된 물건입니다. 박태준 씨는 이 건물이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발빠르게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1층에는 카페가 들어가 있고 외벽에는 큼지막한 박태준 만화회사라는 간판을 설치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강제적으로 보게끔 만들었어요. 또 이 건물에서는 실제 웹툰 전시회도 열리며 콘텐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당 시세는 2억 원 초중반이며 전체 가치는 최소 3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인근 건물까지 매입을 고려 중이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러다가 가로수길이 박태준길이 될지도. 세 번째는 도산대로에 위치한 대형 빌딩입니다. 이 건물의 연면적은 무려 1600평 이상이며 매입가는 약 790억 원인데요. 제 생각엔 이 건물이 박태준 씨 부동산 전략에 있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산대로는 강남에서도 명품 브랜드들이 몰리는 초프리미엄 상권인데 여기에 위치한 이 건물은 대체 불가능성 측면에서 최고의 입지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의 시세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향후 시간이 흐른다면 가치는 그 이상도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단순히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이렇게 전면을 방만사 광고판으로 쓰면서 자신의 브랜드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만든 것이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그런 면에서 정말 똑똑하게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태준 씨가 슈퍼 건물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입지, 타이밍, 그리고 공간 활용인데요. 강남, 송파, 신사동 모두가 서울에서 핵심 상권이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 송파동 건물은 9호선 라인 개발 전, 가로수길 건물은 코로나로 인해 상권이 침체 우려가 크던 시기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도산대로 빌딩 또한 고점이라는 주위의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매수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결정력이 정말 남달랐다고 봅니다. 공간 활용적 측면에서도 거의 교과서로 써도 될 만큼 건물을 정말 잘 활용했는데요.
단순 임대가 아닌 카페, 전시 공간, 사옥, 콘텐츠 플랫폼 등 복합적인 공간을 구성해 건물의 정체성을 창출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웹툰 콘텐츠를 통해 온라인 세계에서 쌓은 브랜드 이미지를 오프라인 건물로 연결시킨 입체적 브랜딩이 돋보이는 전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박태준 씨처럼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박태준 씨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기준으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불호 없는 입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건물 투자를 비롯한 부동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황금성입니다. 매도 시점에서 수요가 없다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가 되든지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도 어울리는 무난한 상권, 즉 대중성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동, 용산, 성수동, 교대 등 고정 수요와 인지도가 높은 지역은 사실 공실 위험도 낮고 매도 또한 상당히 수월합니다. 둘째는 가능하다면 건물을 직접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업 같은 경우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직접 사용하면서 브랜드를 알리는 공간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젠틀몬스터가 지금 세우고 있는 신축 건물처럼 자신이 사용하는 건물에 브랜드 이미지까지 함께 얻는다면 단순한 수익을 넘어서 브랜딩 공간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 팝업 스토어, 체험형 매장으로 활용하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일 입지, 동일 조건이라면 뒤로 긴 건물보다는 전면부가 넓은 건물을 선택하라 합니다. 전면부가 넓으면 가시성이 상당히 좋고 외부 노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임대나 브랜드 노출 측면에서도 월등한 효율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건물을 구매할 때 같은 조건에 비슷한 가격으로 두 개의 물건이 나왔다면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전면부가 넓은 건물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가진 자산에서 살 수 있는 부동산들 중 이 건물이 진짜 대체 불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도산대로 건물처럼 대체 불가능한 입지의 건물을 사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런 건물이 아니더라도 박태준 씨가 송파구 건물을 사고 가로수 건물을 샀듯이 각각 금액대에서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발빠른 파트너를 구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좋은 매물은 알려지기 전에 사라집니다.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체크하고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동산 전문가나 파트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단순 중개인을 넘어서 부동산 분석 및 수익 설계까지 도와줄 수 있는 실력자라면 금상첨화이겠죠? 제2의 박태준이 되기 위한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떤 건물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바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지, 타이밍, 공간 기획, 파트너십이 얹혀질 때 누구나 자신만의 건물 지상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원이었습니다.